이창명 씨의 교통사고 의문투성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창명 씨가 어제 경찰서에 출두해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부정을 했습니다. 술을 전혀 못 마신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일지 사실관계를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창명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은 술을 마실 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거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술을 못 마시고. 하지만 연예계 관계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술을 되게 좋아하시고 잘 드시고 저보다도 잘 드세요. 이 씨는 사고 직후 사고 장소에 차를 두고 도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창명 씨 본인은 사고 후 통증이 너무 심해 인근 병원에 들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한번 병원 관계자를 만나서 이창명 씨가 정말 병원에 왔던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오셨다 가신 거는 맞는 거예요? 듣긴 했습니다. 저도 인계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왔었거든요. 이 씨는 사고 20시간 이후에나 모습을 드러냈는데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창명 씨가 어제 사고 직후가 아니라 좀 시간이 흐른 뒤에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이창명 씨는 어제 경찰서에 출두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빗글에 미끄러져 에어백이 처질 정도로 세게 부딪혔고 그리고 가슴 통증이 심해 매니저에게 수습을 맡기고 병원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뒤늦게 이제 체열 검사를 받았는데요. 사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20시간을 넘기면 음주 여부를 또 가리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사실상 음주에 대한 혐의는 좀 벗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만간 이창명 씨를 소환해서 경위에 대한 2차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네, 잠적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창명 씨는 중요한 투자 사업 때문에 대전에도 꼭 내려가야 했다. 자신의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이 켜지지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다. 대전에 가니까 오전 10시였고 점심을 먹고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나서 후배가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을 알려줘서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후에 오후 2시께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진 출두 여부를 밝히고 대전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본인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점점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네, 전혀 술을 못 마신다고 했지만 방송 관계자들은 조금 말이 달랐습니다. 술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다. 또 우리들하고 이렇게 종종 술을 마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저한테 전했고요. 이처럼 어차피 좀 알려질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부인을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이번 사건이 본인의 운명을 좀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본인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급한 불을 끄고 보자 이런 심리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본인의 주장처럼 병원에 들르긴 들렀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관계자가 병원에 들러서 치료는 받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면 사고가 나면 당연히 112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신고를 하지 않고 급히 몸을 숨겼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보통은 이분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보통 음주운전을 하면은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씨가 바로 신고하지 않는 게 의혹을 받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변호사님, 만약에 음주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한 20시간 지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도주를 하면 가중처벌 같은 거 받지 않나요? 만약에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어떻게 보면 음주 출정 거부라든지 도주 이런 게 혐의가 돼서 가중처벌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런 걸 이용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씨가 그랬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바로 일일이 신고하시는 게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씨가 탄 차에 대해서도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낳고 있는데요. 이제 이 씨가 탄 차가 이제 P사의 고급 스포츠카예요. 그래서 가격이 1억 8천 비싼 거 2억 원을 넘는 그런 스포츠카인데 그 명의가 이창명 씨 본인 명의가 아니라 한국문화경호원의 명의로 돼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엔 법인 명의로 해서 리스나 할부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이창명 씨는 본인의 소유의 차가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할부금이 무려 4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죠. 네. 근데 그 와중에 탈세 의혹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창명 씨가 사고 당시 직접 운전한 차량이 한국문화공연이라는
법인 소유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이 회사가 유령회사 아니냐는 의혹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문화공연은 2012년 7월에 자본금 5억 원 규모로 설립된 공연기획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창명 씨가 유일한 등기사로 돼 있고 이 회사의 주소가 개인이 5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주택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회사의 대표 전화번호가 일반 가정에서 30년 전부터 써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창명 씨가 혹시 탈세를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교통사고와 관련한 블랙박스와 그리고 사고 지역의 CCTV가 확보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블랙박스하고 CCTV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문제인데 빠르면 한 달, 느리면 3개월 이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승자가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이 동승자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이창명 씨 이렇게 됐을 때 향후의 방송 생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방송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죠? 일단 방송 프로그램 측에서는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녹화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집을 하겠다. 근데 원 MC 체제, 1인 MC 체제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되도록이면 멘트만, 목소리만 나가는 방향으로 편집을 최대한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있는 출발 드림팀 녹화에는 23일 날 불참합니다. 대신 대타 MC로 개그맨 이병진 씨하고요. 해당 방송사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예정인데 앞으로 이창명 씨가 아예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될지는 좀 더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창명 씨 이번 사건 때문에 과거 스타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기억이 생생한데 배우 김지수 씨가 2번에 걸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10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남 청남동에서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뺑소니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두했거든요. 그래서 뺑소니 혐의는 받았지만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네티즌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요. 사실 김지수 씨는 그 전이 2000년에도 무면허로 압구정동에서 인도 경계선을 들이받고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7로 굉장히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번씩 사고가 나서 네티즌들이 상당히 비난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노홍철 씨도 지난 2014년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이제 지인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반에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좀 옮겨달라고 요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20m, 뭐 30m 정도 운전을 했지만 어쨌든 운전한 거니까 이렇게 적발이 됐고요. 또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 씨는 이제 1차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어요. 노홍철 씨 요구로 2차 측정 대신에 체열을 한 뒤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를 했고 사건 당시에 만취는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는 맞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또 노홍철 씨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 지난해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아서 현재 방송에 복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수 김창렬 씨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99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6%였고요. 만취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승용차를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서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한 500m 정도를 달아났다고 해요. 뭐 어쨌든 이후에 방송에 복귀해서 활동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후에 사건을 무마하려고 뇌물로 입막음을 시도한 스타들도 있었다고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배우 박상민 씨가 2011년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300m 정도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충격적인 거는 97년에도 이분이 강남구 신사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자꾸 보니까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경찰 잡히니까 이제 이분이 당했나 봐요.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주고요. 목격자와 경찰에게 각각 500만 원씩 건네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뇌물 공여죄 혐의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 영화와 실제를 절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에서 이러면 바로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게요. 또 음주운전 후에 사과를 했지만 되려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죠. 이분이야말로 정말 영화 속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배우 권상우 씨입니다. 지난 2010년인데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다음에 당연하게 순찰자가 정지 명령을 내렸죠. 근데 무시하고 도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인근 골목길로 우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주차된 승용차를 우선 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승용차랑 순찰자와 앞범퍼가 들이받았습니다. 당시에 또 300m를 도망갑니다. 그리고 인근 웨딩홀 화단에 충돌을 한 다음에 차를 버리고 그 다음엔 또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인데 당시에 다행스럽게도 동승자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틀 후에 권상우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주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벌금 700만 원에도 그쳤는데 권상우 씨가 이후에 굉장히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이 사건이 난 38일 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들이 매니저도 있고 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본인이 음주운전해서 이렇게 무리 일으켰는데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음주운전은 또 이미지 타격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